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1회 청주시 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복지교육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복지교육위원회 위원장 유광욱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 일정을 말씀드리면 청년정책 담당관과 복지국 소관 2024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4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진행하고 질의심사를 마친 후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신 내용을 토대로 예산안 조정과 의결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4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두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청년정책 담당관 및 복지국 소관 사항에 대한 예비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조현순 청년정책 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정책 담당관 소관 업무에 고견과 함께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유광욱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청년정책 담당관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은 77억 798만 1천 원으로 기정액 74억 6,544만 5천 원보다 2억 4,253만 6천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고, 세출 예산은 193억 1,858만 3천 원으로 기정액 170억 2,264만 1천 원보다 22억 9,594만 2천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45쪽입니다. 고등직업교육 거점지구 사업지원비는 연차 평가 결과에 따라 확정된 보조금 교부 후 사업비 잔액 2,2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충북학사 동서울 간 운영비는 위탁사업비 교부 잔액 2,847만 6천 원을 감액하였으며,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은 국토교통부의 2024년도 사업 변경 내시에 따라 2억 5,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군입대 청년 상해보험 가입 지원에 대해 계약 체결 잔액인 455만 2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46쪽입니다. 2024년 청년도전 지원 사업은 취업 인센티브 국고 보조금 교부 결정에 따라 4,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대연 지하상가 청년 특화지역 조성 사업은 2024년, 2025년 계속비 사업 편성에 따라 사업 대상지에 대한 보상비, 설계 완료 시 공사 발주 등 2024년에 필요한 사업비 20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쉼터 퇴소 청소년 자립 지원 수당은 여성가족부의 2024년도 사업비 변경 내시에 따라 1,64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47쪽입니다. 청주시 남자 단기 쉼터 시설 보강을 위하여 여성가족부의 민간 자본사업 보조금 교부에 따라 1,7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청소년증 발급 신청자 감소 등으로 인해 청소년증 발급 수수료를 643만 5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정산 결과에 따라 집행 잔액과 이자 반환금 4,710만 5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또한 정산 결과에 따라 집행 잔액과 이자 반환금 5,292만 6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홍순덕 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홍순덕입니다. 복지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해주시는 유광욱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국 소관 2024년 제3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 제3회 추가 경정 예산 일반 회계는 기정 예산보다 131억 7,146만 원이 증액된 1조 3,257억 6,188만 원이고 특별 회계는 기정 예산보다 5억 원이 증액된 19억 8,877만 원입니다. 부서별 주요 내역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기정액 대비 1억 8,173만 원이 증액된 2,418억 1,88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은 201쪽 타시군 예산 부족에 따른 시군 간 예산을 조정함으로써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제공비용 예탁금 2억, 참전 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집행 예상잔액 2억 5,128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으며 공상, 군경 등의 국가보훈 대상자 증가에 따라 보훈예우수당 5,952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202쪽 충북도의 보훈 명예수당 지급 범위 확대에 따라 순직 군경 유족 보훈 명예수당 2,556만 원, 공상 군경 보훈 명예수당 2,688만 원을 각각 신규 편성했습니다. 203쪽 학대 피해 아동 주거개선 지원 사업 신청 저조와 중도 포기자 발생으로 주거개선 사업비 3천만 원, 산남 종합사회복지기관 기능보강 사업 낙찰 차액 5,308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고 긴급복지 신청자 증가로 긴급복지 지원비 5억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노인복지과 소관입니다. 기정액 대비 4억 538만 원이 감액된 4,563억 22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은 206쪽 경로당 냉난방비 집행 예상잔액 2억 227만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207쪽 2024년 의료급여 부담금 납부 예상 집행잔액 13억 9,680만 원을 감액 편성했으며 가경 노인복지관 그라운드 골프장 변경 공사 비용으로 성립 전 예산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장애인 복지과 소관입니다. 기정액 대비 21억 7,384만 원이 증액된 1,673억 7,494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은 210쪽 18세 이상 중증 장애인 대상자 증가에 따라 장애인연금 5억 2,703만 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18세 이상 경증 장애인 대상자 증가로 장애수당 1억 8,768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했습니다. 211쪽 차상위 계층 18세 이상 경증 장애인 증가로 차상위 장애수당 2억 6,070만 원을 증액 편성했으며 만 6세 이상 만 65세 미만 등록 장애인 감소에 따라 장애인 활동 지원 사업비 15억 7,142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중증 장애인 활동 지원사 대상자 증가에 따라 가산급여 3억 7,941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212쪽 발달 장애인의 주간활동 서비스 및 방과 후 돌봄 서비스 이용 감소에 따라 주간활동 서비스 지원비 5억 8,365만 원, 방과 후 돌봄 서비스 지원비 1억 507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했습니다. 213쪽 종사자 채용 지원과 입퇴사자 호봉 차이가 발생하여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비 1억 6천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종사자 호봉 상승분과 인건비 및 운영비 추가 소요액을 반영한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비용 10억 2,7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214쪽 종사자 채용 공백 등으로 인건비 잔액이 발생함에 따라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운영비 1억 5천만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 기정액 대비 113억 5,221만 원이 증액된 3,592억 1,10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은 221쪽 타시군 출산육아수당 예산 부족분 발생에 따라 시군 간 예산을 조정함으로써 출산육아수당 4천만 원, 한부모 가족 아동 양육비 예상 집행 잔액인 4억 2,383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했습니다. 223쪽 부모급여 대상자 증가로 41억 3,229만 원을
영유아 보육료 지원 사업은 예산 부족에 따라 89억 5,778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했습니다. 224쪽 가정 양육 아동 감소에 따라 가정 양육 수당 2억 7,256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교사 휴게권 보장 등에 따른 대체 교사 증가로 관련 사업비 6,037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225쪽 보육 교직원 감소에 따라 보육교사 처우 개선비 5,040만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228쪽 2024년 상반기 장기 임차 국공립 어린이집 근저당 설정비 추가 교부를 위하여 1억 원을 증액 편성했으며, 공공형 어린이집 일개소 감소로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비 6,903만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229쪽 어린이집 아동들의 연령별 도비 12분담 비율을 차등 적용함에 따라 어린이집 급식 품질 개선 비용 5억 5,234만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아동복지과 소관입니다. 기정액 대비 1억 3,476만 원이 감액된 981억 1,224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주 편성 내역은 232쪽 시설 종사자 수 미달에 따라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6억 8,080만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233쪽 가정위탁 양육지원비 예상 집행잔액 5,712만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234쪽 아동수당 집행액 부족에 따라 아동수당 급여 1억 2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사업량 대비 아동수 감소로 방학 중 아동급식 지원비 2억 4,300만 원, 학기 중 아동급식 지원비 3억 1,808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했으며, 보호연장 아동 증가로 자립정착금 지원 대상이 감소함에 따라 시설 퇴소 아동 자립지원비 5천만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235쪽 지역 아동센터 냉난방비를 운영비로 선 지급함에 따라 부족분 3,86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236쪽 학대 피해 아동 쉼터 설치비에 대해 시설비 3억 1,720만 원을 감액하였고, 기자재비 1억 원, 임차보증금 1억 5천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했습니다. 위생정책과 소관입니다. 기정액 대비 382만 원이 증액된 29억 4,253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은 241쪽 위생등급 지정업소 증가로 위생용품 구입비 부족분 377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특별익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786쪽 의료급여기금 특별익계입니다. 기정예산보다 5억 원이 증액된 19억 8,877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은 특별 재난지역 이재민 의료급여 본인부담 환급금 발생과 요양비 등의 의료 및 회복비 부족에 따라 4억 9,75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성평등기금은 2024년 말 조성액 34억 5,773원이며 46쪽 양성평등기금 공모사업 진행 집행잔액 905만 원, 청주시 제2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잔액 100만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식품진흥기금입니다. 2024년 말 조성액은 28억 2,348만 원이며 66쪽 과징금 수입액 증가로 과징금 분할 지출금 5,24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 이에는 예치금 변경 사항 등을 반영하여 계상했으며, 자세한 내역은 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금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진경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2024년 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 전문위원 진경수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4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교육위원회 소관 기금은 자활기금 등 총 4개의 기금이 운용되고 있고, 2024년 제3회 추경으로
양성평등기금 및 식품진흥기금에 대한 운용계획이 변경되었습니다. 양성평등기금과 식품진흥기금의 2024년도 말 조성액은 기정액 62억 7,358만 7천 원에서 기금 운용계획 변경에 따라 764만 3천 원이 증액되어 2024년도 말 기준 62억 8,123만 원이 조성되었습니다. 두 기금의 운용 수입 계획은 보조금 840만 원, 예탁금 원금 회수 33억 원, 예치금 회수 11억 3,724만 4천 원, 이자 수입 2억 525만 6천 원, 기타 수입 3억 원이며 지출 계획은 비융자성 사업비 1억 9,705만 9천 원, 예치금 45억 8,123만 원, 기타 지출 1억 7,261만 1천 원으로 편성된 것이며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동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동순 의원입니다. 복지정책과 이자호 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네, 복지정책과장 이정입니다. 청주시 위기가구 발굴 신고 포상금 사업인데요. 올해 3건밖에 지출이 안 됐죠. 네, 그렇습니다. 몇 건이 들어왔어요? 전체 신고 건수는 한 201건 정도 되는데 거기는 이제 본인이 신청하는 건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이제 명예 차별 공무원들이 신청하는 건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걸 다 빼고 나면 순수하게 들어온 건 68건이에요. 그렇죠? 네네네. 68건에서 3건이 네. 이제 포상금이 지급이 됐어요. 그래서 3회 추경에는 한 75%가 다 감액됐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본예산도 보니까 100만으로 편성돼서 올해 대비 한 50%가 또 감액이 됐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게 조례일거에서 이걸 지급을 하고 있는데 기초생활수급자여야만 이게 지급이 되는 거죠? 네, 신고 대상 중에 이제 거기가 기초수급자로 책정됐을 경우에만 포상금 지급합니다. 근데 이게 다른 지자체를 보면 이거를 조금 확대를 해서 이거를 좀 시행하고 있어요. 저는 이게 어떻게 보면 좀 당부의 말씀인데요. 뭐 수급자뿐만 아니라 차상위 계층, 한부모 가족 등 이렇게 긴급 지원 대상자 이거를 조금 확대해서 이거 신고 포상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좀 고민을 좀 해줬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간단하게 이거 지금 과장님에게 질의를 하는 겁니다. 네. 이게 조례 자체가 2023년도에 조례가 제정이 됐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 기초수급자로만 한정이 돼 있어서 네, 그래요. 조례 맞아요. 자체에 일단은 그렇게 검토를 하게 된다고 하면은 조례 개정이 또 일차적으로 필요한 부분이라 의원님 말씀처럼 기초수급자로 한정하다 보니까 포상금이 지급하는 확률이 좀 적고 그러니까 차상이라든가 아니면 한부모 가정이라든가 이런 거는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제 전체 신고 건수가 201건이고, 뭐, 이렇게 저렇게 다 추려내고, 68건이라는 건수는 적지는 않은 건수예요. 우리가 이게 조례를 만든 취지는 적극적으로 이거를 신고를 해서 발굴하자는 취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향후 좀 고민 좀 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청년 정책 담당관 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네, 청년 정책 담당관 조현수입니다. 자료 첫 번째 거 좀 띄워주세요. (146페이지) 대연 지하상가 청년 특화지역 조성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거는 11월 말에 우리 부서에서 작성해서 저희에게 보내준 자료입니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과장님께서 행감 기간 중에 또 이게 특화 사업 관련해서 저희 위원들에게
집무실에 방문해서 또 설명을 해주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쵸? 그때 본 의원이 이 보상비가 어떻게 됩니까? 그랬더니 과장님께서 이 감정평가액이 한 9억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네, 맞습니다. 근데 지금 올라온 이번에 3회 추경에 올라온 거를 보니까 네, 20억을 편성했습니다. 20억을 편성을 했고 15억이 보상비로 책정을 하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15억을 어떤 근거로 이게 만드신 거예요? 네, 청년정책 담당관 조현수입니다. 답변 드리기 전에 먼저 청년 특화 지역 조성에 대해서 여러 의원님들께 사전 설명이 부족했던 부분, 그리고 저희가 많은 공부를 하지 못했던 점, 요거 사과를 드리면서 요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저희가 이제 20억을 계상을 하면서 지금 현재 대연 지하상가 관리 부서가 균형건설과입니다. 그래서 균형건설과하고 저희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소통을 하면서 보상비를 어떻게 책정할 것이고 추진 계획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서 계속 논의를 했고 협조를 했습니다.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감정평가 추진 계획을 저희가 받아봤는데 탁상 감정평가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4개의 업체에 했는데 7억, 13억, 9억, 14억 이렇게 탁상 감정평가액이 나온 걸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고 탁상 감정평가액이 14억 정도라고 해서 저희가 그 시설물을 인수하고 보상비를 지급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편성이 우선 되어야 되고, 그러다 보면 보상비를 그래도 최고 금액인 14억에서 15억 정도를 계상을 해서 20억 정도 편성을 하고, 혹시 이게 협상이 돼서 추진이 돼서 이거보다 더 적게 보상비가 책정이 된다면 그 나머지 금액은 시설비로 같은 예산 과목이라서 2월에서 시설비로 저희가 집행할 계획이 있습니다. 과장님, 저희 이 9억이라는 거는 이 사업을 시작하면서 2024년 10월, 2024년 11월 그리고 2023년 줄곧 9억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갑자기 행감 중에도 물었을 때 9억이라고 과장님 말씀하셨어요. 네, 그리고 그렇습니다. 며칠 며칠 있다 13억이라는 말이 들려서 제가 또 다시 질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13억이라고 또 말씀을 하셔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최종안을 보니까 또 15억으로 올라왔어요. 우리가 청년 도시재생센터에서 모아놓고 설명을 할 때도 9억이었어요. 시장님에게도 보고가 됐을 것 같은데 시장님에게는 뭐더그러고 보고를 하셨습니까? 네, 청년정책 담당관 조현수입니다. 그 보상비나 책정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고 드린 거는 없고 이제 균형건설과에서 보고를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시장님께서 보상비가 너무 과하니 조금 좀 낮춰보라 이렇게만 아마 말씀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억 이하로 좀 낮춰보는 노력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균형건설과에서 얘기를 하셨고, 그래서 저희도 그 설계 용역 중에 있는데 최종 공사비를 여러 가지 공정에 따라서 공사비가 나오게 되는데 그 중에 일부 보상비를 9억으로 책정을 해서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과장님, 맨 처음에 시작을 할 때요 8억이었어요. 그리고 이 청년정책 담당관으로 넘어오면서 계속 9억이었어요. 이게. 그런데 제가 이게 갑자기 껑충 뛰면서 3추로 가면서 이게 껑충 뛰면서 계속 영업 한 며칠을 간격을 두고 물었습니다. 네. 그런데 시장님에게는 9억으로 보고된 걸 알고 있습니다. 최종 보고에서요. 네, 변경. 시장님에게 9억으로 보고하고 의회 보고안에서 어떤 날은 9억, 날짜 차이도 별로 안 납니다. 어떤 날은 13억, 어떤 날은 15억. 이게 무슨 근거도 없이 예산을 세웁니까? 다음 장 넘겨주세요. 이게 다음 장인가요? 보면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 균형건설과에서 9억이라고 이게 11월 마지막 저에게 보고를 한 겁니다. 그리고 들어오기 직전에 또 문의를 하고 들어왔습니다. 9억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과장님이 지금 저희에게 보고한 금액이 며칠 사이로 9억, 15억, 13억 왔다 갔다 한 게 이게 근거가 없지 않습니까? 무엇을 가지고 저희가 이걸 심의를 합니까? 네, 청년정책 담당관 조현수입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도 9억이라고 알고 있었다가 또 이렇게 균형건설과 자료를 받아보니 또 변동이 생겼고, 그리고 또 예산을 책정을 하다 보니 그 딱 정해진 금액이 아직 아니고 예산에 확보할 수 있는 금액을 최대한 확보를 해서 저희가 그 협상을 진행을 하는 데 있어서 보상비는 저희 청년정책 담당관 부서에서 시설비로 세우고 지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협상보다 금액이 적어지면 저희가 다른 공사 비용이라든가 이런 거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계상을 하게 되었고,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거에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이 2028년 8월이면 우리에게 넘어와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걸 왜 가다 계상을 하죠? 칼자루 우리가 쥐고 있는 거고, 시간이 지날수록 이게 금액이 더 낮아져 있는 게 정상입니다. 과장님. 근데 지금 과장님은 논리적 근거를 가지고 있지를 않으셔요. 이게 뭐 많은 시간을 두고 하신 게 아니고요. 한 며칠 간격으로 제가 이거에 대해서 계속 물었습니다. 9억이라고 말씀하셔가지고, 그래, 다시 물었습니다. 13억이라고 말씀하셨고, 최종 들어오는 순간까지 제가 균형건설가에서 이거를 물어보고 질의하고 9억이라고 말씀 듣고서 지금 질의를 하는 겁니다. 네, 청년정책 과장님, 이 예산에 대해서는 본의원은 동의할 수 없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한동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신가요? 네, 송병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송병호 의원입니다. 복지정책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는데요. 네, 페이지 복지정책 과정 이전입니다. 네, 페이지 203페이지고요. 거기 보면 청주시 위기가구 발굴 신고 포상금이 있어요. 네, 이게 요번에 이제 미집행 예정으로 해서 잔액 감액으로 이렇게 올리셨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이게 미집행이 된 이유가 뭐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신고 건수는 한 56건, 예를 들어서 뭐 본인 신고 빼는 거 한 56건 정도 되는데, 그 중에 이제 신고는 돼 있어도 이 사람이 실질적으로 최종 기초수급자로 책정이 된 건수에 대해서 신고한 사람만 신고 포상금을 줄 수 있게끔 조례 자체에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근데 지금 또 본 예산에도 지금 올리신 게 지금 올해보다는 반쯤을 깎아서 지금 예산을 올렸었더라고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저는 이게 지금 그 청주시 위기 가구 발굴 신고 포상금이 필요한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게 지금 예산을 팍팍팍팍 까면서 올리시면서까지 이 일을 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위기 가구 발굴을 솔직히 뭐 읍면동 담당자들이라든가 이 통장 통해서 한다든가 명예복지회원 명예복지위원으로 위촉된 사람이라든가 아니면 지역보장협의체 회원으로 이렇게 다각적으로 이제 여러 가지 방면에서 위기 가구를 발굴하려고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여기서 이웃이나 주민이나 뭐 이렇게 발견이 됐을 때는 신고하라는 그 취지를 좀 부각시키기 위해서 포상금 제도를 마련하고 있는 겁니다. 포상금 제도 언제부터 시행하셨는데? 조례 자체는 23년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얼마 안 된 거기 때문에 네. 그 미집행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을 했고, 그래서 본 예산도 반쯤 저게 된 상태에서 지금 좀 올리셨다면, 네. 지금 위기 가구 발굴을 뭐 우리가 그 안심 그 음료 배달이라든가 이런 거로도 지금 위기 가구 발굴을 할 수 있는 뭐 그런 제도로 하는 거고, 네. 다양한 방향으로 하는데 굳이 이거를 갖다가 예산을 맨날 깎으면서까지 이걸 예산서에 올려야 되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누굴 위해서 이걸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이걸 해야 되는지, 실적을 위한 것인지, 진짜 위기 가구를 발굴하기 위한 건지. 위기 가구를 발굴하려고 한다면 실적이 나와야 될 텐데 그게 아니니까 미집행이라는 잔액은 나오고. 이제
저희들이 포상금을 지급을 하는 거는 사실은 명예 공무원이라든가 이 통장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신고하는 거는 사실은 제외 대상이기 일반인들한테 때문에 주장하는 일반인이기 때문에 그 다양한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위기 발굴을 위해서는 다양한 분야에서 해야 된다는 그런 취지에서 포상금 제도를 마련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준비가 안 된 그런 느낌이 드는데 하여튼 뭐 이게 별로 저기 의미도 없는 것 같다. 굳이 이렇게 해야 되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일단 질의를 한번 드렸습니다. 한번 고민을 해보셔요. 이게 필요한가 안 한가. 정말 필요하다면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사실은 조례도 만들었고 아까처럼 한동선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급 대상을 한번 더 확대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 기초수급자로 선정됐을 경우에만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런 지급 대상을 좀 바꿔서 더 확대를 해서 포상금 제도를 유지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 하여튼 저도 저기 감흥은 없습니다. 일단 요거는 알겠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더요.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의 201페이지입니다. 네, 복지정책과정 이정입니다. 그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도 이게 한 10년 정도, 이게 우리가 2007년도에 시행이 되고 2008년도에 청주시는 이제 2008년부터 이제 시행이 된 걸로 되는데요. 이것도 보니까 보통 2월 달에 이용자 1차 모집을 하고 한 8월 경우에 2차 모집을 하는 걸로 나오더라고요. 네, 올해는 그렇게 했습니다. 예, 그러면 올해만 그런 게 아니고 늘 이렇게 보통 그렇게 해 왔던 거 아닌가요? 보통 1차에 걸쳐서 이제 1차에 선발을 해놓고서 또 예산이 이제 100%를 활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2차에 한 번 더 모집을 공고를 해가지고 모집을 선정합니다. 그러면 이분들 이용자 모집 선정은 매년 달라집니까? 아니면은 뭐 했던 분들이 계속 이렇게 혜택을 받는 겁니까? 매년 모집 공고를 하고서 매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보통 이 대상자들이 이게 지금 보면은 몇 명의 대상자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예산이 요만큼 나왔으니까 이 예산만큼의 대상자를 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네, 매년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제도를 많이 활용을 하고 있고 올해도 한 3,000명 정도를 활용을 하고 있는데 이제 매년 같은 사람이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다양하게 예산 범위 내에서 조정을 하기 때문에 들어오는 분들이 또 많이 들어오는 건 사실입니다. 저는 이제 이걸 보니까 그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이라고 해서 한 86개소에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고 16개 사업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거 장애인 이렇게 렌탈 서비스라든가 이렇게 좋은 게 많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을 알고 그분들만 매번 이제 이거 혜택을 받게 된다면은 좀 그렇지 않겠나 싶어서 그래서 제가 그 인원수가 매번 변동이 되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셨는지 그걸 여쭤보는 거였습니다. 지금 제가 확인한 거로는 실질적으로 이게 모집 공고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본인들이 원하는 경우에는 들어오는 거는 맞습니다. 그러니까 모집 공고를 맞아요. 모집 공고는 맞는데 예를 들어서 모집 공고를 아는 사람들은 신청을 하지만 모르는 사람은 늘 신청을 못할 수 있는 혜택을 못 받을 수 있는 그런 불합리함도 생긴다는 거 얘기죠. 그래서 제가 지금 했잖아요. 이게 한 10년 넘게 됐는데 맨날 송병우라는 사람이 매일 이걸 알아. 그래서 내년에 공고하면 또 공고를 했으면 그걸 알고 또 신청을 해. 그러면 이 사람만 계속 혜택이 되는 거 아니냐는 거죠. 예산은 늘 이렇게 되는 건데. 그 부분을 파악하고 계시냐는 거죠. 똑같은 사람이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 저는 이게 좀 다양한 사람이 많은 사람이 혜택을 봐야 되지 아는 사람 그 사람만 계속 좀 장기적으로 혜택을 보는 건 좀 저거 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파악이 안 되신 거죠 그러면 그건 똑같은 사람이 몇 번이나 신청했는지를 파악이 안 된 거죠. 그거는 저희들이 올해 신청을 했다고 해서 내년에 신청하지 말라고 말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고 제도 자체를 통해서 1차적으로 이제 공고라는 말이 아주 쉬운 말은 맞아요. 난 책임이 없어. 공고를 냈는데 저 사람이 신청했어. 그래서 우린 뽑았을 뿐이라고 말하면 할 말이 없는 거 맞아요. 이 공고라는 거는. 제가 그걸 말하는 거 아니잖아요. 네. 그거 꼼꼼하게 한번 살펴보세요. 네, 그러면. 알겠습니다. 맨날 혜택 받는 사람만 받지 말고 다양한 사람들한테 좀 할 수 있게 해달라는 말씀 드리는 거잖아요. 그리고 저기 청년정책 담당관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네, 청년정책 담당관 조현수입니다. 페이지는 147페이지고요.
그 청소년 그 147페이지 청소년 행사 지원에 보면 청소년증 발급 수수료가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번에도 그 3추에 보면은 한 4,200매에서 2,800매 감소돼서 감액 사유가 됐다라는 그게 있는데 저는 이거 이제 그 청소년증 이거에 대해서 좀 이렇게 왜 학생들한테는 학생증이 있잖아요, 그죠? 네, 이 그렇습니다. 학생증과 청소년증과의 차이점이 있습니까? 네, 청년정책 담당관 조현수입니다. 학생증은 학교에서 발급을 하는데 거기는 주민번호가 기재가 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공적 신분증으로서 좀 미흡한 부분이 있고요. 네. 그래서 청소년증은 당초에 이제 9세부터 18세 이하 청소년, 특히 뭐 학교 밖 청소년이라든가 이런 대상으로 해서 아마 도입이 됐던 것 같고요. 청소년증의 용도는 공적 신분증 외에도 그 청소년 우대 증표라든가 교통카드 기능이 있어서 발급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학생증도 있지만 이 청소년증도 그 9세 이상부터 18세 이하 청소년은 다 이렇게 그 발급을 할 수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요게 또 저게 했던 게 뭐냐면 사실 학교 밖 아이들은 학생증이 없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청소년증을 들고 다녀야지 어떤 그 보니까 이게 청소년 할인 혜택이 전국 공통사항으로 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수송 시설이라든가 뭐 박물관 뭐 여러 기타 등등 뭐 영화관 다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이것이 그러니까 모든 학생들이 다 이걸 이렇게 청소년증을 들고 다닌다면 너나 나나 없이 들고 다닐 수가 있는데 만약에 이거 학생들은 학생증을 내고 학교 밖 아이들은 이거 청소년증을 낸대야 된다면 그 어떤 불편한 그 시선이 있다는 거예요, 그죠? 네, 청년정책 담당관 조현수입니다.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그래서 저는 그럴 것 같으면은 물론 이제 뭐 학교 밖 청소년 아이들을 너무 옹호하자는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이제 그런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어떤 불편한 시선 때문에 이걸 못 받는 게 좀 저거 하니까 요것을 갖다가 공통적으로 전부 다 이렇게 그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각 학교에다가 청소년증 발급을 좀 해서 그 모든 학생들이 이건 어차피 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은 다 똑같은 거니까 그거를 좀 해보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네, 청년정책 담당관 조현수입니다. 저희가 그 청소년증은 이제 우리 동해 이제 행정복지센터에서 이제 본인이 네네네. 신청에 의해서 하는 거라서 네. 저희는 이제 그 청소년증 대상자에 대한 홍보 아니면 그증 발급을 독려하는 그런 수준이었다고만 생각이 되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학교와 어떤 그런 협조 체계라든가 아니면 교육청과의 어떤 그런 협의가 좀 더 필요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학교와 어떤 학부모님이 네. 청소년증이라는 것도 있네요. 학교에서 이게 가정통신문이 와서 그래서 이런 게 뭐예요?라고 네, 하는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이거를 잘 모르시니까 정작 학생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못 받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네. 그 작은 홍보가 아니라 좀 널리 홍보가 돼서 더 많은 아이들이 그 할 수 있는 그 요건을 좀 만들어 주는 게 어떨까 싶은데. 네, 청년정책 담당관 조현수입니다. 저희가 그 청소년증 발급 확대를 위해서 더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거 한번 좀 고민해 보시면은 많은 청소년들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네, 송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화정 의원님 질의해 주시 바랍니다. 네, 이화정 의원입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예산서 203페이지요. 네, 복지정책과장 이정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지원에서 산남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공사가 1억 2,300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 낙찰 차액이 지금 5,300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게 거의 40~50% 정도 낙찰 차액이 있는데 이렇게 하고도 본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었습니까? 이 기능보강공사가 제가 알기로는 에어컨 공사 같은데. 네. 그 낙찰 차익은 어떻게 생겼냐면 2단계 경쟁 입찰로 해가지고 네. 나라장터에 있는 업체를 중에 규격이나 적격성, 신의도 이런 거를 먼저 1차적으로 평가를 한 다음에 그것들 중에 몇 개 업체를 선정을 해서 가격 입찰로 해가지고 2단계 경쟁 입찰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두 번째 가격 경쟁에서 많이 다운을 시켜가지고 그렇게 된 거의 것입니다. 50% 정도인데도 기능 보강이
목적을 이루고도 5천만 원 정도 차익을 남겼다는 말씀이시죠? 네, 이게 이제 물품으로 했기 때문에 물품이 5천만 원 이상은 2단계 경쟁 입찰이 가능해서 네. 그렇게 해서 낙찰 차익이 많이 생긴 겁니다. 네. 저희들이 임의대로 뭐 저기 가격을 하는 게 아니라 업체에서 이렇게 다운 계약을 결정해서 했는데 공사는 완료가 됐습니다. 이게 그 브랜드를 말씀을 해 주셔도 될 것 같은데 어떤 업체예요? 삼성이 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도서관하고 좀 차이가 있어서 여쭤봤고요. 장애인복지과장님, 장애인복지과장 박병승입니다. 기금과 관련해서 좀 설명을 여쭙겠습니다. 장애인복지 기금이 2024년도 이제 종료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번에 조례 폐지안을 올렸습니다. 예, 장애인복지 기금 설치 운영 조례의 본래 목적이 장애인 단체 보호 육성이고, 그런데 이제 존치 필요성에 이제 필요하지 않다는 이유가 장애인 단체 보조금만 지원 사업으로 국한되다 보니까 일반 회계 예산 사업으로 전환될 필요가 있다고 이렇게 기재를 해주셔서 앞뒤가 좀 맞지 않고, 또 한 가지는 2023년도까지 사업이 진행됐던 사업들이 2025년 일반 회계로 전환돼서 새롭게 신규 사업으로 정해진 예가 있는지 좀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 기금 사업으로 인해서 감사 지적 사항도 이제까지 없었고요. 그리고 또 일반 회계나 특별 회계나 타 기금과의 중복 유사 사업도 이제까지 적발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유사성이 없었기 때문에 2025년도에 이제까지 진행됐던 기금 사업과 달리 일반 회계 사업에 반영된 사업이 있는지를 여쭙는 겁니다. 지금 저희 장애인복지기금이 지난해에 그 예산부서에서 폐지 검토가 돼서 네. 저희가 올해 이제 장애인 단체와 이제 많은 얘기들을 나눴고, 네. 또 저희가 폐지가 된다 하더라도 지금 기금의 그 수익금만 가지고 네. 그 장애인 단체에 대해 어떤 역량 강화 사업을 했었는데, 이걸 일반 예산으로 그 저희가 그 관련된 사업을 진행을 해도 무방하다라고 설명을 했을 때 저희 장애인 단체에서도 뭐 충분히 이해를 하셨고, 기금 폐지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었습니다. 다만 이제 저희가 금년도까지는 기금 사업의 그 수익으로 저희가 그 공모 사업을 통해서 단체 그 사업을 했었는데, 내년도에 저희 예산부서랑 협의를 해서 네. 금년도보다도 한 2천만 원이 더 증액된 6천만 원 가량의 예산을 지금 현재 예산부서에서 지금 반영은 해준 상태이고, 올해 이제 결정만 남아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렸던 기금 사업과 유사한 문화 사업라든지 시상식 사업 같은 것들이 그 장애인 단체 보호 육성을 위해서 장애인 단체 쪽에 그 신규 사업으로 확보가 됐다는 말씀이시죠? 예, 내년도 사업으로 현재 예산부서에서 저희가 6천만 원 가량 얼마요? 6천만 원 가량. 6천이요? 예, 신규 사업이라는 말씀이시죠? 예, 올해가 4천만 원 정도 저희가 기금 사업을 했었고, 네. 내년도에는 그 기금 사업 목적으로 6,400만 원 정도 현재 예산부서에서 저희 예산을 6,400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사업 내용이요. 네네. 지금 내년도의 사업 내역을 말씀을 못 드리는 게 아직 저희가 확정이 되지 않았다는 말씀이시죠? 예, 6,400만 원을 가지고 저희가 이제 장애인 단체에 공모를 하게 됩니다. 네. 그러면은 그 공모를 받아서 그 중에 저희가 심의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네. 그 그게 6,400만 원에 일반 대한- 회계라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장애인 단체와 지금 이 기금 설치 이게 폐지된다는 말씀도 과정을 진행하셨고요. 예,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하정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한국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한국입니다. 여성가족과장님 예산안 228페이지고요. 네, 여성가족과장 민경아입니다. 예, 그 맨 밑에 그 밖에 연장형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입니다. 네. 예. 야간 연장과 24시간 어린이집 운영비를 이제 자체적으로 사업을 해서 지원하는 건데요. 자체 사업이라 그런 어떤 노력은 굉장히 반갑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어쨌든 이게 야간까지 이용하고자 하는 영유아가 없는 곳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모든 개소수에 좀 맞춰가지고
예산을 좀 계획했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라고 보는데요. 예. 네, 지금 난방비가 예. 지난번에 지난번이 아니라 지금 난방비가 당초에 계상되었던 거는 135개소였는데 지금 글쎄요. 운영하지 않는 네. 데를 빼고 지금 그 나머지만 한 거에 대해서 지금 지적하시는 것 네. 같은데 네, 저희도 그거는 좀 너무 타이트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네. 앞으로 냉난방비는 더 늘어나는데 조금 더 여유 있게 생각해서 지금 내년도에는 좀 생각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예, 뭐 이렇게 여유 있게 하는 것도 좋긴 한데요. 어쨌든 미리 사전에 좀 신청을 받았으면 뭐 5천만 원 미만의 금액이지만 그런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 지금 어린이가 없어서 예. 그 미운영하는 그 야간 연장을 신청을 했다가 예. 실제로 운영하지 않는 데가 저희가 이제 실태 확인을 하고 예. 그다음에 이제 신청을 하는 데만 지금 지급을 한 예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전 조사가 조금 더 필요하면 좋으면 이런 게 발생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뭐 말씀드린 대로 5천만 원 미만이지만 기정액이 1억 6천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예. 어쨌든 4,200만 원 정도면은 그래도 3분의 1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운영비 사용에 있어서 조금 더 사전에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조금 더 면밀하게 조사를 하겠습니다. 예, 뭐 여성가족과가 보니까 행사도 많고 뭐 이렇게 많은 사업으로 업무량이 많은 것 같은데 이런 디테일을 조금 더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이한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이하정 의원님 그 보충 질의신가요? 아니세요? 그러면 이해숙 의원님, 홍성 의원님 질의 있으신가요? 그럼 이해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 노인복지과장 이현보입니다. 네, 예산안 206페이지고요. 그 노인 행사 표창패 제작하셨는데 어버이날하고 노인의 날 행사 지원으로 유공자 표창을 하셨고요. 근데 이거 좋은 사업 같은데 감액을 좀 하셨네요. 행사 인원을 20명 각 어버이날 20명, 노인의 날 20명으로 해서 청주시 그 인구나 뭐 이런 가정이나 이런 거에 비하면 좀 숫자를 너무 감액하신 거 아닌가요? 수를 좀 더 예산을 다 쓰셨어도 되지 않나 싶은데 좋은 사업 같은데요. 예, 노인복지과장 이현복입니다. 지금 그 노인 행사 관련한 표창패를 저희들이 당초에 인원을 40명 표창패 10만 원씩 편성을 했었는데 어버이날 때 그 표창패를 드린 분들이 16분으로 좀 줄어든 부분이 있고요. 기타 관련된 공무원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그 시상을 할 때 저희들이 표창장으로 대체하는 경우가 생겨서 금액이 줄어드는 거지 수상하는 그 인원이 줄어드는 부분은 아닙니다. 아, 그럼 원래 수상 인원대로 이렇게 하신 건데 예. 돈이 남은 건가요? 표창패에서 표창장으로다가 네. 바뀌는 그 공무원들 같은 경우 표창패보다는 표창장으로 수여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금액이 좀 줄어드는 부분입니다. 이게 공무원한테 주는 건가요? 어버이날, 노인의 날 행사를 통한 경로 어버이날하고 노인의 날 때도 표창을 하고요. 기타 어르신들하고 관련된 행사가 있습니다. 그럴 때 저희들이 맞춤 돌봄 성과대회라든가 노인 일자리하고 관련된 행사라든가 이럴 때도 저희들이 그 표창을 하는데 그때는 이제 저희들이 관련된 분들 중에 표창장으로 다 수여를 하기 때문에 좀 당초보다 금액이 좀 줄어드는 부분. 좀 사업 목적을 보면 이해가 안 가는데 이게 다른 행사 때도 나가는 거라고요? 예. 어버이날하고 노인의 날 행사가 아니고요? 어버이날하고 노인의 날 때도 나가고요. 네네. 기타 어르신들하고 관련된 노인 일자리 발대식, 노인 맞춤 돌봄 성과대 이런 그 어른들하고 관련된 행사에도 같이 예산을 편성했던 사항입니다. 네. 수상을 하면은 수상 받는 분도 굉장히 좋을 테고 또 그 경로 효친 사상 또 청주가 으뜸이 될 수 있도록 좀 예산을 다 쓰시죠.
뭐 숫자를 더 늘린다든지 그 더 받는 분한테 좋은 쪽으로 해야지 이런 좋은 일을 예산을 줄이는 거는 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올해 그 표창패 인원을 예상했던 인원이 이제 좀 줄어든 부분이 있는데 의원님 말씀처럼 이런 노인들하고 관련된 그 유공자 시상식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당초 목적대로 집행을 하면 좋은데 이번에는 표창패 대신 그 표창장으로 대퇴하신 분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3회 추경에 감한 부분이고 내년도에는 또 마찬가지로 어른들하고 관련된 시상식은 많은 분들이 수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네, 내년에는 더 확대하시고요. 좀 예산 이런 좋은 건 남기지 말고 잘 쓰십시오. 감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예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신가요? 예, 이하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하정 의원입니다. 아동복지과장님, 그 예산서 232페이지 보실게요. 아동복지과장 박연미입니다. 저희가 그 아동복지 시설이 이제 지금 5개소가 있네요. 그죠? 네. 근데 지금 5개소에서 운영비가 6억 8천 정도가 이제 기정액보다 감소가 됐네요. 그 보니까 종사자 퇴사라든지 채용 미달에 따라서 예산이 줄어든 걸로 보이는데 네. 이게 너무 큰 액수 아니에요? 이직이 그렇게 많습니까? 아동복지과장 박연미입니다. 네. 현재 저희 정원에 비해서 11명이 좀 충족이 안 되고 있는데요. 그 아동복지 시설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아동복지 시설에서 어려움을 많이 좀 토로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시죠? 그 종사자가 지금 130명 정도고 예, 129명입니다. 네. 예, 네. 그리고 아동이 160명은 거의 1대1이잖아요. 네네. 24시간 때문에 그런 거예요? 23교대도 그렇고 일단 이제 그 정원은 그렇지만 실질적으로는 조금 이제 그 아동이 전체적으로 조금 여유가 한 시설에 예. 네. 네네. 그래서 일단 그 또 새로 들어오는 직원들이 또 연차가 또 적습니다. 기존에 퇴사하신 분보다 호봉수가 적기 때문에 금액이 좀 남는. 그래서 저는 남는 어떤 게 같습니다. 우려가 되냐면 예. 공백이 커서 아이들이 제대로 케어를 못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현재 이제 만약에 정원이 30명이라면은 30명이 꽉 차는 상태는 아니고요. 그보다 적은 숫자가 있기 때문에 현재는 보육사나 선생님으로부터 이제 그 케어를 하고 있고 또 그 같은 그 아동 수를 조정을 해가지고 이렇게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아동복지시설이 자립시설까지 5개소잖아요. 그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양육시설 이 4개소를 계속 유지하는 게 맞는 건지 이것도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다. 네. 아이들이 너무 그 시설 대비해서 종사자들을 이런 식으로 정원 충족을 못 시키는 이유는 분명히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여러 가지 다양한 고민을 좀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이 인건비가 시설별로 보니까 뭐 2억 3,900 아무리 그 경력이 짧은 선생님이 들어와도 네. 너무 큰 차이가 있어서 그 기간 대비 선생님이 네. 케어할 수 있는 기간이 굉장히 길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아이들이 제대로 케어 받지 못하는 기간이 많이 벌어질 거라는 생각이 네네. 들어서 저희 그럼 시설별로 아동 수를 좀 조정을 한다든지 그렇게 하고요. 그 보육사 그 종사자들을 그 채용을 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직률 관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잘 정리해서 좀 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이하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신가요? 네, 한동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동순 의원입니다. 우리 예산서는 203페이지고요. 복지정책과 이자호 과장님에게 좀 질의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자호입니다. 네, 과장님, 그 학대 피해 아동 주거 개선 지원 사업이 있잖아요. 아, 네, 있습니다. 예, 올해는 이게 집행이 하나도 안 됐어요. 네, 올해는 집행을 못했고 저희들이 이제 위기 학대 아동에 대한 재발 방지를 위해서 사실은 주거 개선을 통해서 재발 방지를 위해서 사업하려고 이 사업 계획을 수립을 했는데 일단 저희들 선발 가구가 4가구가 선정이 됐었는데 그 4가구가 뭐 아동의 학교 문제나 병원 문제 이런 이유로 사실 3가구가 포기하고 1가구가 전출을 한 상황이어서 사업을 못했습니다.
네. 그 2023년에 보면 이제 내가구를 지원을 했고 올해는 내가구가 이제 선정이 됐습니다만은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이유로 이 사업 집행이 전혀 이제 제로예요. 그러다 보니 내년에 예산을 보니까 안 잡으셨어요. 그렇다면 이게 분예산에도 미편성된 거를 보면 사실상 폐지 예정인 걸로 생각이 되는데 그렇습니까? 네, 저희들이 이제 이 사업을 폐지를 할지 유지를 할지를 사실은 관계기관 이제 4개 기관이 협약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4개 기관하고 간담회를 했는데 이 사업도 이제 사실은 실질적으로 이 사업이 신청자 발굴도 어렵고 아동 학대가 계속 발굴을 했다고 해서 이 사업이 연계가 안 되기 때문에 이 사업을 일단은 포기는 하는 걸로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다만 이 사업에서 해줄 수 있었던 이주 지원 사업이라든가 예를 들어 이제 LH 임대 보증금을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을 대신할 수 있는 주거 사다리 사업이나 이런 거를 연계를 해서 해주려고 내년도는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과장님도 뭐 보셨겠지만 우리 충북 청주를 보면 학대 아동이 하루에 2건씩 신고되고 있어요. 이게 급격히 총 이게 전체 신고되는 인원이 몇 명인지 좀 파악되고 있으세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1년에 700명씩 나오는 걸로 저희 기억을 합니다. 이번에 그 신문에도 보도됐고 건당 정확한 걸 제가 요거를 출력을 해와야 되는데 그거를 못 해와서 찾아보시면 이번에 그 행감주음에서 이게 발표된 게 있더라고요. 언론 보도상에. 그래서 통계를 내보면 하루에 2건 이상이 이게 신고가 되고 있고 급증했다고 합니다. 40%인가 이렇게 올해 급증을 했다 합니다. 작년 대비. 그렇다면 이거를 이제 방금 말씀도 하셨지만 폐지 수순으로 갈 게 아니라 이 폐지에 대해서는 뭐 실효성이 없다고 이거를 폐지 수순으로 갈 게 아니라 좀 더 이렇게 세밀한 검토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분연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이거는 다시 또 사업을 만들긴 좀 어렵거든요. 더군다나 이 학대 피해 아동에 대한 뭐 LH의 보증금이죠, 이게 지원해 주는 게. 임대 보증금 지원입니다. 지금 이제 다른 거하고 연계를 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그것도 필요하지만 이 사업도 분명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폐지하기 전에 좀 더 세밀하게 좀 들여다보고 검토 좀 해주셨으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의원님 말씀처럼 저희들이 이제 이게 폐지를 이제 검토했던 거는 저희들 시 자체에서만 검토한 부분도 아니고 그리고 이 사업의 사실은 목적 자체가 재발 방지를 위한 목적인데 실제로 저희들이 설문조사나 이런 거를 해 보니 이제 지원했던 부분에서도 다시 아동학대 재발 건수가 사실은 조금 상당히 나와 있어서 그 사업과 이 사업이 정말 연계가 되는지 이런 것도 사실 검토하고 해당 기관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좀 심도 있게 검토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사실은 이 학대 사업 자체가 안 됐고 그리고 이 방법이 주거 개선 사업을 포기한다고 해서 이 학대 아동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다른 사업으로 연결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2023년에 358명이었고 이제 그 전체 신고 건수가 초기 조치 현황에서 보면 2024년 보면 463명에서 온갖 정보가 388세대나 돼요. 그죠? 388. 그죠? 이거 저 자료에 보면은. 근데 우리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좀 더 폐지 수순을 밟기 전에 한 번 더 고민 좀 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관련 기관하고 협의를 해서 한번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한동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신가요? 네, 아무도 계시지 않으면은 제가 담당관님께 앞선 한동순 부위원장님 질의하신 거에 대해서 좀 명확히 하고 싶은데요. 지금 보상가액은 협상 중이신 거예요? 청년정책 담당관 주현수입니다. 균형건설과에 추진되는 과정을 저희가 알아본 바로는 지금 감정평가 업체가 2개가 지금 됐고 선정이 됐고 아직 그 감정평가까지는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언제 마무리된다고 그래요? 저희가 이제 요번 3추에도 이제 보상비를 계상을 한 것처럼 빨리 협상이 이루어져서 보상비가 결정이 돼야지 공사도 일찍 추진이 되고 저희가 계획한 대로 내년에 개소를 할 수 있어서 최대한 빨리 이 감정평가를 추진해 달라고 계속 요구는 하고 있습니다. 명확하진 않으신 거예요?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28년도 8월 달 이후에 진행하면은 보상가액은 불필요한 거예요? 네, 청년정책 담당관 주현수입니다. 네, 그때는 이제 맞는 무상 거예요? 사용 수익 허가 기간이 끝나는 거라서 네. 저희가 보상을 하지 않고 바로 네. 시설물 인수를 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보상가액을 지불하면서 사업을 서두르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네, 청년정책 담당관 주현수입니다. 일단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그 조항에 이제 그 사용 수익 허가를 취소할 수 있고 취소하게 되면 보상을 해야 된다는 법 규정이 있고요. 그거를 이제 보상비를 지급하면서까지 이런 사업을 추진하게 된 거는 그 124개 점포 전체가 22년 8월 30일을 철수함으로써 지금 현재 공실로 방치되어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시점부터 어떻게 이 공간을 활용해서 주민들이나 시민들의 편의를 도모할까 고민을 많이 한 과정 중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청년 특화 지역 조성으로 방향이 잡혔고 저희가 이제 계속 그 보상을 안 해주고 공사가 진행되지 않으면 계속 또 방치가 돼서 흉물로 남아 있을 그럴 염려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미 방향이 정해져 있고 예산도 어느 정도 투입이 됐고 다른 행정 절차가 모두 이루어졌기 때문에 저희 계획대로 추진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서 이번에 3추에 보상비를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는 예산만으로 봤을 때는 답변해 주신 내용들이 좀 부족하다고 생각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예산만으로 본다고 하면 답변을 주실 때 이게 보상가액이 뭐 9억이 될지 15억이 될지까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총 공사 비용이 얼마나 되죠? 네, 청년정책 담당관 주현수입니다. 총 공사 비용은 94억 7천만 원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이것을 3년이나 4년 이후에 착공을 들어가게 된다면은 아마 인건비나 자재값이나 상승분이 있을 거예요. 네, 그런 그렇습니다. 것들을 비교해 봤을 때 지금 추진하는 게 훨씬 더 경제적으로 이득이 된다라는 식의 답변이 전 맞지 않나 싶어요. 그러니까 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왜 고민을 안 하시는지 좀 이해는 안 되고요. 그리고 이번에 3회 추경 때 편성이 된다고 하면은 연내 집행은 가능한 건가요? 네, 청년정책 담당관 주현수입니다. 협상이 이루어져서 보상비만 결정이 되면 보상비는 12월 말 이전에 집행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협상이 언제 이루어질지만 명확해지면 되겠네요. 네, 현재로서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지 않은 거죠? 네, 그럼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청년정책 담당관 및 복지구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예산안 조정을 위해서 정해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네,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안 조정이 끝날 때까지 정해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어 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조정된 예산안을 한동순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 한동순입니다.
정해 시간 동안 조정된 예산안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 제3회 추가 경정 예산안은 일반 회계 세출 예산안에서 청년 정책 담당관 소관 20억 원을 감액하기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으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4년 기금 운영 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제3회 추가 경정 예산안 및 기금 운영 계획 변경안 조정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동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견 조정된 내용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 제3회 추가 경정 예산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4년 기금운영계획 변경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2024년 제3회 추가 경정 예산안과 2024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의장에게 보고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1회 청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복지교육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